지난 5월 닛산은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난 지 1년 만이자 2004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지 16년 만에 철수했습니다. 도요타는 실적이 부진하자 8월부터 한국에서 신차 교환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사고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같은 종류의 신차로 바꿔준다는 방침입니다. 혼다는 잠잠하지만 굴욕적인 실적을 내놨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자면 철수한 닛산보다 더 심각한 실적을 냈기 때문입니다. 6월만 해도 혼다의 국내 자동차 판매 수량은 130대였습니다. 닛산은 상반기에 한국을 철수하면서 창고 방출로 1865대, 6월에만 824대를 팔았습니다. 도요타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이상 판매가 줄었어도 올해 상반기에 2804대, 6월에만 3597대를 팔았죠. 혼다는 수입차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며 8년 만에 적자를 냈습니다. 혼다도 아슬아슬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도저히 안 되겠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닛산과 혼다를 합병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두 기업 모두 싫다고 거절해 무산됐습니다. 작년 말부터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글로벌 자동차 산업 트렌드가 바뀌자 일본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거기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지난 5월 삼성, LG, SK 등 국내 3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 총수들을 차례로 만나 동맹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것도 과거 일본처럼 안 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거라 가쁜 일본이 의문의 일패를 당했죠. 또 7월에는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 대형 트럭을 양산하면서 스위스에 수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팩스 써가며 작업하다 보니 혁신이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닛산이 전기차에 어느 정도 투자했지만 양산차는 아직 리프밖에 없고 현재 그 리프도 호나 일렉트릭이나 니로 EV, 폭스바겐업, 르노 조회에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일본이 아직까지 밀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주요국들은 금지를 먹였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는 2050년 안으로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서울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등록하지 못하고 2050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친환경차만 운행할 수 있게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 중이죠. 일본 정부도 2050년까지 내연기관 전용 자동차를 퇴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와중에 현대 수소차와 전기차가 잘 나가고 배터리 동맹까지 결성됐으니 일본은 배가 아팠을 겁니다. 자국 자동차 산업의 존폐 위기가 닥치자 아베 내각은 작년 말부터 닛산과 혼다를 합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혼다와 닛산이 즉각 거절했고 코로나 여파로 흐지부지 됐죠. 이 당시 혼다는 르노가 닛산 지분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프랑스 정부 승인 없이는 합병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닛산 역시 혼다의 엔지니어 디자인이 너무 독특해서 기존 닛산 생산 플랫폼과 맞지 않는다며 거절했죠. 기술적인 면에서도 닛산은 전기차에 투자하고 있지만 혼다는 수소연료 전지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어이없어 했습니다. 원숭이 통교야? 앞으로 니들 둘이 살아 하면 그냥 사는 거야? 르노가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등 조롱 댓글이 많은 가운데 역지사지 논리에 입각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합병 반대합니다. 너네도 한국 조선사들 합병하는 거 반대했잖아. 한국 정부는 2018년부터 10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 당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수주 잔량 기준으로 세계 1, 2위 조선소였습니다. 두 회사가 합칠 경우 세계 시장 점유율은 21%에 달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했죠. 전문가들의 예견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2019년 말 한국 조선업이 세계 선박 수주의 86%를 차지해 중국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싹쓸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이 문제를 걸고 넘어져 지난 1월에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했습니다. 일본은 제소 이후로 한국이 독자 생존이 어려운 조선소를 지원해 저가 수주를 조장했고 일본 조선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7월 말에는 한국과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자국 조선업계에 대규모 공적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결정했다는 발표를 냈죠. 일본은 WTO에 우리 조선 산업 가지고 제소했으면서 증거들이 비난한 방식을 여러 산업에 남발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물론이고 혼다 닛산 합병 시도 시원하게 말아먹은 재팬 디스플레이가 그 예입니다. 역대급 탈룰라죠. 그냥 제소하지 말고 구경하다가 한국 똑같이 따라하다 망하면 한번 조롱당하고 끝날 일을 제소까지 해서 망신당하고 거기다 조선 기술이 우리와 비슷하거나 약간이라도 모자란다면 좀 해볼만 하겠는데 모리셔스에서 배 두동강나 조선 실력도 들통나지 않았습니까? 2013년에도 미쓰비시 선박이 두동강 났는데 이참에 일본 배 하면 두동강 인식을 아주 강하게 심어줬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인수합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글로벌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기술력이 한참 모자란데 무조건 공적 자금 투입하면 한국처럼 되는 줄 아나 봅니다. 이전에도 공적 자금을 들여 히타치와 소니, 도시바를 통합한 재팬 디스플레이가 폭망해 대만으로 넘어갔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업계 전문가들은 혼다가 부진한 이유는 팔차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혼다의 어코드와 시빅, CR-V
EV, 오디세이, 파일럿 등은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한 언론 매체는 혼다는 이륜차 사업에서 발생한 흑자로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동차 사업 부문 적자를 메꿔나가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혼다 코리아는 닛산보다 적자가 더 심각합니다. 지금 일본 회사들이 다 한국에서 철수하는 상황에서 혼다만 묵묵부답이지만 조만간 일본 본사가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이 믿었던 도요타는 그동안 세계 자동차 시장 트렌드를 봤을 때 전기차를 만들고도 남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도요타는 최근에야 파나소닉과 합작해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고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죠. 심지어 배터리 양산은 올 4월이 돼서야 시작했습니다. 도요타와 닛산이 조롱을 당하는 와중에 현대차는 일본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아베 정부 배 아픈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에서는 최근 닛산이 한국에서 철수했는데 현대차는 일본에 진출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현대차는 일본 진출설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국내외 언론들은 아직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난 6월 일본 공식 트위터를 개설했는데 첫 게시물이 수소차인 넥소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일본 진출은 꾸준히 재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과 언론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수소차 인프라가 더 잘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에는 수소 충전소 133개소가 설치됐습니다. 수도권 지역에만 51개가 있죠. 한국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는 전국 통틀어 40개가 좀 넘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수소 충전소 100개, 2022년에는 310개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가 일본에서 수소차를 베타 테스트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도요타, 혼다, 벤츠 등은 수소차를 양산하고 있지만 아직 판매량이 저조합니다. 현대도 일본에 진출해봤자 실익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베타 테스트 가능성이 높다고 언론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현대차가 트위터에 게재한 사진도 수소차인 넥소이기 때문이죠. 지난 7월 현대는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 트럭을 양산하고 10대를 스위스로 수출했습니다. 이 당시 야후제팬 네티즌들은 무조건 현대를 까기 바빴죠. 수출만 했지 팔린 게 아니라는 게 포인트야. 스위스 여러분,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조심하세요. 애당초 스위스에 수소연료 공급기지가 몇 개나 있지? 이런 멍청한 소리들을 했습니다. 최근 현대차 소식을 들은 미국 수소트럭 회사 니콜라 CEO가 현대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은 현대차와 손잡고 싶다며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여지껏 현대차에게 2번이나 협력하자고 제안했는데 2번 다 거절당했다며 현대차와 함께한다면 1,0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기업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죠. 트레버 밀턴은 6년 전 우리나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현대차에게 협력을 제의한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세계 최고의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트레버 밀턴은 최고 품질의 수소 연료 전지, 뛰어난 자동차 제조 기술을 언급하며 현대와 꼭 협력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웃긴 점은 니콜라가 아직 차를 한 대도 판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6월 4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 일주일 만에 매년 차 수백만 대를 파는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해프닝도 일어났습니다. 블룸버그는 실체는 없고 비전만 그럴싸한 회사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도이체방크는 투자자에게 친환경 트럭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드문 기업이라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최근 팬데믹 사태에도 현대, 기아차는 유럽 시장에서 역대 최고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8월 17일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는 현대, 기아차가 상반기에 유럽에서 각각 55만 2,478대, 35만 3,026대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유럽차 판매 순위는 1위 폭스바겐, 2위 PSA, 3위 르노, 4위 BMW, 5위 현대입니다. 또 독일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제치고 탑3를 차지했습니다. 8월 12일 독일 연방 자동차청에 따르면 현대 기아차는 2020년 7월 말 독일에서 전기차 7,353대를 판매해 테슬라를 제치고 3위에 올랐습니다. 점유율은 12.1%를 기록했죠. 현대차는 코나 일렉트릭을 필두로 4,802대를 판매했고 점유율 7.9%를 기록했습니다. 기아차는 이 니로를 내세워 2,551대를 판매했고 점유율 4.2%를 기록했습니다. 점유율로 보면 1위 폭스바겐, 2위 르노, 3위 현대 기아, 4위 테슬라였죠. 유럽 자동차 업계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기차 시장 경쟁이 내년 7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테슬라가 베를린 공장을 완공해 공급이 확대되면 유럽 전기차 경쟁 구도가 크게 변화할 것이고 현대차 역시 아이오닉을 내세운 전기차 전략이 구체화되면 경쟁 구조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일본이 끼기엔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태클을 걸고 아베 정부가 개입해 판을 다시 짜려고 해도 자국 기업들이 안 도와주네요. 현대는 현대만의 길을 가면서 초격차를 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